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버전 비문학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비문학 공부법 영상을 올렸는데 비문학 지문이 또 스타일도 그새 많이 바뀌고 굉장히 지문도 길어지고 정보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2022년 버전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과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학생들을 옆에서 관찰해 본 결과 국어 성적이 오르는 과정이 4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먼저 1단계. 1단계는 무작정 처음부터 쭉 읽어요. 다 읽으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래 핵심 내용이 뭔지 파악이 안 돼요. 딱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일단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처음에 2-3문장 정도를 읽어보면서 글의 흐름을 나름대로 예측을 하며 읽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3번째 단계는 이제 글을 딱 보면 글의 구조가 바로바로 보이고요. 이전에 공부한 비슷한 구조의 기출 지문들이 머릿속에 쭉 떠올라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이런 게 나왔었지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돼요. 4단계 국어 황해 단계는 이제 문제를 쭉 읽고 어디서 문제화가 될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글이 학생의 입장이 아니고 평가원의 입장에서 읽히기 시작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단계나 2단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단계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글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의 대표적인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조, 대응되는 짝 찾기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구조인데요. 대조의 경우는 두 대상이 이항 대립할 때 많이 나오고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응은 이제 대조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더 큰 개념이에요. 꼭 두 대상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서로 대응이 된다고 해도 대응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서 대조되는 것들을 눈에 띄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문제 해결 구조가 있는데 문제점을 먼저 짚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예요. 이런 글의 구조에서는 해결책이 반드시 중요하게 문제에서 다루어집니다. 저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P, 프라블럼이라고 표시를 해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S, 솔빙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 첫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 통념, 반박.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통념을 제시를 한 후 반박하는 구조가 있고요. 개념 예시.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통시적 서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시대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 복잡한 것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단순 설명, 특정 개념에 대해 탐구하는 지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어떤 구조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며 읽고 그에 따라 어느 부분이 문제화될 것인지 예측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게 글의 구조는 하나의 글 속에서도 여러 개가 중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글이 명확하게 특정 구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글의 구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걸 기본 개념으로 이해한 후에 수많은 지문들을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최대한 간단화해서 이해하세요. 비문학 지문의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독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만의 언어로 정제해서 가볍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점유 소유 지문의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악명 높은 지문인데 여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인도, 점유 개정 이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머리가 띵해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최대한 나만의 언어로 정제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유 개정은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인데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이제 소유권은 B한테 지금 주는 거지만 A가 좀만 쓰고 준다는 개념이니까 좀만 쓰고 줄게
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훨씬 독해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로 문단마다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해를 하세요. 긴 지문을 읽다 보면 읽기는 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 글이 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글의 의도가 뭔지, 문단마다 핵심 내용은 뭔지, 글의 흐름은 어떠한지 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단을 쭉 읽고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만의 말로 압축, 요약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를 풀 때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안녕.